네, 3월 10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67명이며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는 21명입니다. 어제는 1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5천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6천 건,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9천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의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96병상, 그리고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0,000병상이며 병상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현황과 3월 15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8명입니다.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로 8주간 전국적으로 300에서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 수가 100명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만 하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장, 실내 체육시설, 가족, 지인 모임, 병원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2,0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하여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일제 현장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결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면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22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 협회와 협의하여 탈의실 라크 띄우기, 띄어쓰기, 그리고 찜질 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 시설의 사용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욕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과 이용객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계속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이는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예외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최근 가족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 모임은 작게 가급적 식사나 음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시설 운영자께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하시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54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검사 역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3만 건의 검사 역량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환자 한 분이 일주일 넘게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면 집단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오름세고 수도권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수도권을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치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향 없이 현행 수준의 유지만으로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수도권의 최근 5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282명에서 337명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로 278명, 295명, 312명 수준으로 조금씩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00명 내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총리께서 모두 말씀 때도 언급했듯이 방역과 코로나19 간의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 선제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숨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내고 차단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재의 방역적인 대응 역량 여력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대응 역량도 현재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현재의 어떤 수도권의 어떤 정체 상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거리두기 어떤 상향 조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현재의 대응 여력에서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부분들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앞으로 2주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도권의 어떤 감염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청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변이용 백신을 선구매하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는지요? 미리 변이용 백신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질병청도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백신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 접종이 외국에 비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백신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민혁 기자님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 방대본과 추가 논의 계획이나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중대본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질병청이 백신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단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질병청에서 어떤 검토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YTN 박홍. 네. 예, 사회전략 방향 좀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백신에 관한 질의는 방대본 질병관리청 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사용 중단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특정 일령 번호의 도트 생산에 대해서 지금 혈전이 생성되는 이 신고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그 일련 도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중단한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있고
백신 자체를 중단한 나라도 있지만 해당 도트를 중단시킨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보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신고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마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이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게 될 부분들인지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방대본으로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도 백신 관련 질의입니다. YTN 박홍구 기자님입니다. 총리께서 특수교사나 보건교사 접종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분기에 접종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네, 이 부분은 2분기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서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증상자 한 분이 여러 모임을 참석하면서 25명이 추가로 확진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임의 성격 등을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사례들을 방대본과 같이 공유를 받으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아마 이분은 증상이 인지된 게 아마 2월 26일 날 증상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단을 3월 8일 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것과 진단을 받으신 시점 간에 한 열흘 이상의 열흘 정도의 어떤 시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여러 모임들을 같이 다녀서 그 모임과 관련되는 분들, 모임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로 전파가 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증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의심스러우면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가서 검사를 좀 신속하게 받으시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서 2주간 현 단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재 어떤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는 것 자체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와 방역 간의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예컨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제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방역당국에서의 적극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이런 노력 만큼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들께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욕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그러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